근데 이분들은 그 30만 원을 저축해서 노후 준비가 가능해요. 제발 조금만 해라. 나중에 분명히 느낄 거다. 이해하지 말고 이거 암기 과목. 암기 많지 않아요. 머리에 넣어. 네. IRP의 약자라든지 막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개인연금 계좌 뭐가 있다고요? IRP 개인 연금저축. 5초도 안 지났어.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 전기영입니다. 물릴 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조기 은퇴를 꿈꾸는 김알밥입니다. 김알밥님은 네. 처음 오셨죠? 네, 처음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노후 부자의 길로 안내해줄 연금 전문가 김성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 투자자문의 연금투자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작가님 책이 약간 바이블 같은 거예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을 진짜 감명 깊게 읽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연금 관심 있어요, 지현 씨? 저는 연금하면 사실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금 이제 계좌는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면서 약간 좀 뒤로 밀어둔 느낌이에요. 맞아, 연금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게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먼저 우리 주제가 연금인데 왜 연금을 해야 되냐? 2023년 기준으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고령층으로 갈수록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라고 해요. 지금 아마 돈을 펑펑 물 쓰듯이 쓴다면은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저를 째려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네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현재도 좀 즐겨야 하잖아요. 연금이 이제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필요해요. 목돈을 모으는 방법은 월급 통장에 그냥 돈을 놔둬도 돼요. 근데 적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자 때문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투자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소득세라는 게 나간다는 걸 몰라요. 저 이자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뭘 내야 되나? 세금이 나가요. 진짜요? 네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15.4%인가? 네, 맞아요. 그 3%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자 금액에서 15.4% 이자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만 주는 거거든요. 한 번도 계산해서 그쵸, 그쵸. 본 적이 없어서 네네. 몰랐어요. 뭐 거의 99.9%의 사회 초년생분들이 네. 계산 안 해봐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안 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어떡해요? 안 돼요? 네, 안 낼 수가 있어요. 탈세가 아니고 합법적인 절세, 연금저축, IRP 이런 계좌를 이용하는 겁니다. 들어봤죠? 네, 이건 들어봤습니다. 네. 네. 연금저축 IRP 두 개를 합쳐서 개인연금이라고 해요. 용어를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사적 연금이라는 말이 개인연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공적연금. 그거는 국민연금 같은 거. 그 연금에 3층 서탑이라고 있잖아요. 연금의 3층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1층에 국민연금이 있고 2층에 퇴직연금. 이건 뭐냐면 다니는 회사에서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B/DC형이라고 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3층에 개인연금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넣는 상품. 공적연금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이건 좀 천천히 알아도 돼요.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알아서 월급에서 다 금융을 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적연금은 내가 관리하는 거라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개인연금 안에 연금저축 IRP 두 개 있다. 이해하지 말고 이거 암기 과목. 암기 많지 않아요. 머리에 넣어. 그냥 저도 때려박아. 예전에는 IRP의 약자라든지 막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맞아요. 잊어버려요. 그냥 암기. 그래서 이 개인연금 계좌 뭐가 있다고요? IRP 개인 연금저축. 5초도 안 지났어. 이 개인연금 계좌에서 장점이 있는데 과세 이연이란 걸 해줘요. 과세 2년.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으로 밀어주겠다.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언제 떼가나요? 연금을 받을 때. 받을 때. 네. 한참 뒤에. 그쵸, 그쵸. 연금 소득세를 떼요. 이자 소득세가 아니고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세금이
3.3에서 5.5%. 확 낮아지네요. 오, 완전 네, 낮아지네요, 아주 진짜. 낮아지죠. 그래서 이걸 저율 과세. 저율은 이해되시죠? 네. 낮은 세율.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 연말정산. 그래서 이 개인연금 계좌 아까 뭐라고 했죠? 연금저축 IRP. 그렇죠. 얘는 장점이 3개 있어요. 세액공제, 연말정산 받는 거. 그다음 과세 이연, 저율과세. 세액공제는 이제 누구나 연말정산 받으면 딱 알 수 있어요. 환급 됐네 이렇게. 근데 이제 과세이연 저율과세는 나 얼마 저축도 안 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왔거든요. 예금이라고 치고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자가 10% 계산하기 쉽게. 그럼 100만 원의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15만 4천 원 되죠. 이자 소득세가. 근데 개인연금에서 이걸 굴리게 되면 세금이 나중으로 미뤄지죠. 요 과세이연이 되는데 그러면 이 15만 4천 원을 다 안 떼갔기 때문에 내 계좌에서 계속 이게 굴러가요. 아, 이 돈도 포함해서 네. 계속 오, 복리, 너무 좋은데? 자, 30세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거를 일반 예금에 해서 60세에 은퇴자금으로 내가 쓰겠다. 그 30년 걸리잖아요. 네. 30년이 굴러갔을 때 매년 10%의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인 경우에는 1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네, 30년 굴러갔으니까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처음에 한번 넣고 네. 그 뒤에 한 번도 넣지 않는데도 10% 이자라고만 가정을 해도 30년 뒤에는 그 돈이 1억 1,400만 원. 와.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똑같은 1,000만 원을 연금 계좌에서 넣었다. 그러면 30년 후에 1억 4,9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과세 이연 부분만 반영한 거예요. 저율과세 반영 아직 안 했어요. 그렇네요. 요거는 나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인 4.4%로 낸다고 하면 요 돈이 1억 6,700이 돼요. 저율과세 하면. 그래서 예금으로 했을 때 1억 1,400, 연금으로 했을 때 1억 6,700. 차이가 5,300만 원. 10% 이자라는 가정을 해주셨지만 그건 너무 높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라고 그쵸.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금액에 대한 차이는 제가 뒤에 나중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연금이라는 게 나중에 받는 건데 지금 제가 갑자기 가지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쓸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한 번 넣으면 못 빼잖아요. 연금을 하는 것 자체에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뭐 20, 30대는 뭐 결혼하고 돈 쓸 일이 많잖아요. 40대 되면 집을 마련하고 대출을 갚고 50대쯤 되면 노연금을 준비해라. 저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나요. 그 복리 효과라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고 기간이거든요. 30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30대 초반에라도 알았으면 네, 맞아요. 그래서 상담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은퇴 설계가 고민인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0, 30대 분들은 은퇴 설계가 다 잘 돼요. 왜냐하면 씀씀이가 안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50대예요. 50대 부장님들, 팀장님들 연봉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씀씀이가 되게 커요. 세후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생활비로 900만 원을 써요. 노후 설계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남은 기간이 10년도 안 남았어. 네, 근데 30대인 분들은 월급이 300인데 뭐 270만 원을 써. 10% 남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30만 원을 저축해서 노후 준비가 가능해요. 매달 30만 원으로. 네. 2030 분들한테도 제발 조금만 해라. 나중에 분명히 느낄 거다. 그 중에 이제 또 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중간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인출이 가능해요. 오? 진짜요? 네, 인출이 가능해요. 인출이 인출이 가능하다고? 네, 제가 이거 저 별로 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까봐 인출할까봐. 제가 개인연금 2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연금저축 IRP가 있는데 1년에 세액공제를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6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IRP에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가지수는 연금저축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중도 인출이 연금저축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중도 인출이나 상품의 종류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IRP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두 계좌를 다 이용해야 세액공제도 다 받으면서 중도 인출도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돈 넣는 순서가 600, 300, 다시 여기에 900. 임금저축 먼저 그쵸. 가는구나. 그쵸. 이게 더 유리한 계좌니까. 오. 네, 그러면
900만 원을 굴려서 얻은 수익 있잖아요. 그거는 과세 이연됐죠. 세금 안 냈어요. 정부에서 혜택 줬잖아요. 그건 찾으면 안 돼요. 찾으면 기타 소득세, 페널티 그건 노후에 쓰게 좀 남겨놓고 원금 900은 찾을 수 있다. 아, 원금만 찾는 네, 게 그렇죠. 좋은 거군요. 그러면 오. 10년이면 900이 9,000 돼요. 결혼자금 가능해요. 오. 네, 주택 마련 자금도 써도 돼요. 자, 만약에 이 돈을 은행에서 예금했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를 꼬박꼬박 냈죠. 손해본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어떻게 손해본 보면은. 느낌이죠. 전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개인연금이 단점이 있어요. 1년에 1,800만 원밖에 못 넣어요. 이게 한도가 단점이에요. 네. 더 넣고 싶어도 더 넣고 안 싶어도. 되는 이런.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예금을 하면 이자 소득세를 뗄 수 있어요. 근로자가 펀드를 하면 펀드 수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거 세금 못 떼잖아요. 네. 너무 과도한 혜택이에요. 과도하다. 네. 그 그래서 제안을 한 주니까.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알밤님. 밥입니다. 밥입니다. 네, 알밤님처럼 내가 뭐 열심히 모아가지고 1억을 준비했어. 근데 이제 절세 계좌들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근데 1년에 1,800밖에 못 넣는 거야. 너무 아쉬워요. 단점이죠. 그 단점을 커버해 주는 게 ISA라는 계좌가 있어요. 이것도 필수로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계좌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금저축, IRP, ISA. 네, 암기. 네, 이거 3개 묶어서 절세 삼총사업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저도 한글 이름을 안 외워요.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정부가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이 계좌에 저축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줄게.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저축해.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ISA 장점도 역시 세금인데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 그것도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매길게. 그리고 200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9.9%로 세금을 매긴다. 세율이 낮죠. 15.4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 예금도 하고 뭐 미국 펀드, 뭐 금 ETF 여러 가지 투자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났어. 수익이 5천만 원이고 만약에 손실이 3천만 원이다. 수익 많이 났다. 손실도 3천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절세 계좌가 아니면 손실은 이제 감안해주지 않고 수익금 5천만 원에 대해서 미국 펀드라면 15.4% 세금이 나가요. 그러면 세금이 770만 원이에요. 너무 세다. 네. 더 안타까운 건 난 손실도 났는데 그러니까요. 왜 수익 난 건 다 세금 받아가고 이건 해결 안 해주나. 근데 ISA는 ISA 계좌 안에서도 예금, 뭐 미국 펀드, 금 ETF 가입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가입했다고 치면 일단 손익통산 해주죠. 그 손해하고 이익을 합하면 순이익이 2천만 원이에요. 거기서 200만 원 또 공제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1,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9.9%예요. 곱해 보면 178만 원이에요. 아까 770만 원. 지금은 178만 원. 세금 차이가 591만 원이에요. 엄청 안정적인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손실도 좀 메꿀 수 있고 이익도 챙기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ISA. 네,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연금저축이나 IRP는 작년에 납부를 안 한 거를 올해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ISA는 한 번에 소급해서 넣을 수 있어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합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이 계좌에. ISA가 왜 개인연금의 단점을 커버해 주냐면 ISA는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때나 찾아도 돼요. 단 절세 혜택을 안 줘요. 그럼 제가 제일 좀 궁금한 게 계좌에 뭘 얼마나 넣어야지 좀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소득의 10에서 15% 저축해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도 다 다르고 소비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쓰고 싶은 만큼 저축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쓸 돈. 만약에 예금만 하겠다. 예금 금리가 2%면 물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2%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축하는 금액이 미래에 소비하는 금액이 돼요. 만약에 30세인 분이 매달 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저축을 150만 원 해야 돼요. 왜냐하면 300만 원 중에 150만 원 저축했는데 이게 30년 후에 똑같은 돈이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러면 생활 수준이 똑같아져요. 근데 이제 50% 저축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쓸 게 너무 많은데. 그쵸? 네. 아 뭔가 좀 현실적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50%는 솔직히 좀 힘들죠. 맞아요. 예. 2%짜리 예금을 하면 150 저축해야 되고 근데 5% 수익이 난다면 89만 원만 저축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난 210만 원 쓸 수 있어요. 수익률이 10%면 매달 28만 원만 저축을 하면 됩니다. 300만 원 급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요거를 투자로 굴리게 되면 28만 원이 30년 후에 489만 원이 돼요. 생활의 수준이 확 올라가겠죠. 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10%를 올려야 되니까. 네. 절세 삼총사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좀 어떤 비율로 나눠서 놓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수익률 10%다. 3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계좌를 3개 말씀드렸어요. 연금저축, IRP, ISA. 30만 원을 나눠서 넣으시면 돼요. 1대1대1 비율로. 심플하게 하셔도 돼요. 이것보다 금액이 많아졌으면 계산을 해야 돼. 연금저축은 1년에 세액공제 600만 원까지. IRP는 300만 원까지예요. 자, 그거는 지금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아직 과장님, 차장님, 팀장님들이 이제 고민할 내용이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연간 납입 한도만 맞추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넣어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시면 돼요. 3개 계좌 3분의 1씩 저축한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뭐부터 넣으면 될까요? 이제 적을 준비. 이제 다시 세팅. 주식이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장 좋긴 해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져갈 거냐, 한국 주식 할 거냐. 한국 주식 또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죠. 2000년대 상반기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어느 국가의 주식이 더 잘 나갈지 모르니까 분산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요즘 그 안에서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네. 미국, 인도, 중국, 네. 뭐 네. 한국, 일본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똑같은 주식이지만 미국이랑 신흥국이랑 나누는 거예요. 선진국인 미국 반, 나머지 신흥국 반. 반반이에요? 주식만 하면 아무리 분산을 해도 폭락할 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다 빠지거든요. 네, 상승할 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근데 하락할 때는 동시에 빠지는 특성이 있어요. 국가별로 분산을 했더라도 주식만 하면 위험해요. 보통 주식을 한 반 가져가요. 근데 나머지 반을 주식이 하락할 때 방어해주는 애들로 채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채, 금, 달러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에 정형돈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두세 명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무한도전이 재밌었던 거잖아요. 다른 캐릭터를 구성함으로써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에는 유재석이 안 웃길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른 노홍철이나 뭐 박명수 같은 분들이 또 웃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똑같아요.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의 힘으로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계속 나요. 근데 주식이 안 좋을 때 그럼 내 포트폴리오가 계속 마이너스 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특히 노후 자금이고 장기 자금인데 빠지면 되게 힘들거든요. 포트폴리오도 주식이 안 좋을 때 좋아지는 자산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돼 있던 돈들이 이 국채로 올려오면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주식과 국채가 둘 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 기간을 대비해서 달러가 이제 주식 하락하면 달러원 환율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달러도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가 금은 달러랑 반대로 움직여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이랑 국채랑 다르게 움직여요. 금이랑 달러랑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좀 예외의 경우인가요?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일 때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분산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미국, 국채, 금, 달러 이런 거는 비율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몇 퍼센트로 하느냐가 사실 제 금융과학 석사 시절에 연구 논문 주제였어요. 네, 정답이 없다. 아, 정답이 없다가 결론. 정답은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정답은 없지만 해외 유수의 연기금의 사례를 보면 주식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절반 50% 넣고 나머지도 뭐 25, 25 가도 돼요. 근데 국채 30, 금 20%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저는 거의 ETF로만 계속 넣고 있었는데 괜찮나요? 제가 말씀드린 자산이 다 ETF예요. 아,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넣었잖아요. 그 미국 주식 ETF 중에서 고르면 돼요. 금도 금 ETF 중에서 고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IRP, IS에서 각각 포트폴리오로 굴려가는 거죠. 큰 틀이 ETF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느낌의 종류별로. 그러면 연금으로 투자하는 건 그 중에서도 어떤 ETF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연금저축, IRP, ISA에 10만 원씩 매달 넣는데 그 종목 하나당 뭐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이렇게 있어서
다 못 사잖아요. 네. 세 가지 종목만 딱 하는데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텍스 미국 S&P 500. 미국 대형주인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라서 미국 주식이 오르면 오르고 뭐 이런 거예요. 뒤에 H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했다. 그럼 혹시 코덱스 사도 되고 뭐 타이거 사도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난 에이스라는 브랜드가 유난히 좋다. 그럼 에이스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보수가 얘네들이 다 낮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에다 30%를 넣어요. 그 다음에 금현물 ETF가 있어요. KRX 금현물. 이것도 환 노출이에요. 금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이거는 이제 비교 상품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20%. 그러면 50%가 남았거든요. 그걸 어디에 넣냐면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좀 독특한 상품인데 코덱스 200이라는 이제 한국 주식. 이 200이 코스피 200 네네네네. 그거네요? 네, 맞아요. 한국 주식 더하기 미국 국채가 합쳐진 상품이에요. 아. 이거 몇 대 몇으로 합쳐져 있어요? 4대 6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면 두 가지에 다 투자가 되고 여기에 있는 미국채는 환 노출이에요. 그래서 국채랑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종목은 3개인데 실제로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 금, 달러 총 5개 자산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예요.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우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단순한 게 또 좋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 ISA 10만 원씩. 그 다음에 종목 3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이번 달에 10만 원 가지고 뭐 A 종목을 사, 다음 달에 이 두 번째 종목을 사, 다음 달에 세 번째 종목을 사, 그 다음 달에 다시 첫 번째 종목을 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3개 나눠서 넣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목표 비중을 맞춰야 돼요. 30%, 20%, 50%. 요거만 꾸준히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S&P가 확 오르고 뭐 채권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에 넣어야 될 돈은 채권을 좀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히 적립하시는 분들은 굳이 미국 주식을 팔고 이걸 살 필요는 없고 부족한 애를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이 목표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연금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저는 일단 3개 다 무조건 오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과 3개 네. 기억해 보시면. 연금저축, IRP, ISA. 저는 좀 연금에 대해서 기준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받는 월급이 지금 써도 되는 건 아니다. 누구나 노후를 맞이해요. 연금을 넣지 않고 저축을 하지 않는 건 미래에 나한테 돈을 빌려다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 비싼 이자로 결국은 시간이라는 이 봉이가 부족한 돈을 다 채워줄 겁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당장